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사람들은 저와 친정 식구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고는 하죠. 청년 결백하기가 아주 대쪽 같은 집안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저희 가족들을 정말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한평생 청년 결백하게 살아오셨고, 언니도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공직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집안 내력은 당연히 저에게도 이어졌어요. 비록 아버지와 언니 같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저 또한 회계사로서 정직을 신념 삼아 올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험하디 험한 세상이니만큼 눈 한 번 딱 감으면 누릴 수 있는 이권이 참 많은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종종 받고는 했어요. 제가 받았던 청탁 중 가장 추잡했던 청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제가 아직 30대 후반이 되기 전 인정받는 회계사였던 저에게 소개팅이니 선짜리니 하는 제안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해왔었죠.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오로지 저의 능력만을 보고 주선된 혼사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던 저에게도 봄은 찾아왔고 꽃 같은 사랑도 나타났죠. 한때나마 꽃 같은 사랑이 되어주었던 그 남자는 무척 전도 유망한 중소기업 사업가의 외동아들이었어요. 시작부터 대쪽 같은 집안이니 정직이 신념이니 하더니만 결국 전도 유망한 중소기업을 혼자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신분에 넘어가다니 말이 되나? 순간 이게 뭔가 싶으셨죠? 당연히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를 반하게 만들었던 건 그 남자의 성품이었어요. 요즘 친구들 같지 않게 반듯하고 정직한 모습이 마치 저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바른 생활 사나이와 저는 짧지만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오래지 않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시모를 처음 만나는 날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 집안이야말로 내가 진정 찾던 시댁이로구나.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 예비시댁은 그 말이 딱 맞는 집안이었어요. 바른 생활 사나이 남편만큼이나 시모도 무척이나 반듯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에 담겨있는 가치관도 반듯하구나 싶었어요. 예비시모와의 첫 대화가 어땠길래 그런 확신을 가졌냐면요. 결혼도 전인데 시모랍시고 이런 얘기 꺼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한 번은 꼭 짚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럼요. 중요한 얘기면 꼭 짚고 넘어가셔야죠. 내가 사업을 괜찮게 한다고 해서 유산 같은 건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내 회사가 어디 나 혼자만의 회사니? 다 우리 직원들 덕분이지. 우리 직원들이 피땀 흘려 고생해가면서 이만큼 키워왔고, 그래서 난 우리 회사는 나만의 것이 아닌 직원들 모두의 회사라고 생각해. 어머님이 창업주라는 이유로 아들에게 불법 경영세습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죠? 당연하지. 내가 물러난 다음에는 직원들 모두의 투표를 통해서 선발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길까 해. 그게 진정 회사를 위하는 길이고 우리 직원들이야말로 회사 그 자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혹시나 내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어서 시작한 결혼이라면 결혼 조건으로 내가 물려줄 유산에 회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난 이 결혼 안 했으면 싶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어서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회사를 물려받을 욕심 같은 건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고요. 그날 신중하면서도 반듯한 자태를 유지하던 예비시모는 저의 대답을 모두 듣고 나서야 저를 크게 반겨주었고 저 또한 이 결혼에 확신을 갖게 되었죠. 참 행복했어요.
저와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이렇게 삶의 콩짝부터가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더욱이 시댁의 회사 직원들부터 시작해 주변 지인들까지 하나같이 예비 남편과 시모를 훌륭한 인격자라고 칭찬하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반하고야 말았어요. 이러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결혼 생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온 세상은 핑크빛이더라고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내내 설레는 날들이었죠.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정직을 신념 삼아 살아왔던 저의 삶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시작은 결혼식을 두어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부탁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무척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회계사가 가장 바쁠 회계 시즌과 결혼식 일정이 겹쳐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빴죠.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업무들을 최대한 미리 처리해 두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는 저의 사무실로 예비 남편과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왔나 싶었던 저는 예비 시모로부터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를 지금 미리 앞당겨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아무래도 시기가 좀 애매해서. 결혼식 올릴 때면 너 회계감사철이라고 한참 바쁜 계절인데 그때 가서 혼인신고니 뭐니 하려면 정신없지 않겠니?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결혼 관련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미리미리 처리해두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었고 영문을 모르는 저로서는 어리둥절한 눈만 꿈뻑일 수밖에는 없었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멀쩡한 구석이 없어가지고서는. 그래요?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데요? 병원은 다니고 계시고요? 그게 그러니까 혈압. 네? 고혈압이 좀 있어. 의사 말로는 심한 편이라더구나. 당뇨도 있고 또 심장도 수시로 두근거리는 것이 영 꺼림칙하기도 하고. 아, 네. 심장이면 큰일인데. 잘 아는 의사 있으니까 예약 한번 잡아볼게요. 병원보다는 너희 결혼 문제로 신경을 덜 쓰면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럴게요. 조금 당겨서 미리 하죠 뭐. 아유, 그래 주겠니? 어차피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고 혼인신고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미리 해야 어머님 마음이 편하다면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제가 승낙하기가 무섭게 예비 남편과 시모가 미리 준비해둔 혼인신고 서류를 꺼내놓았어요. 예비 남편의 서명까지 완료된 채로 제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의 혼인신고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이 없었던 저는 그 혼인신고서를 받아두었어요. 한창 행복한 결혼생활 상상에 빠져있을 무렵이었거든요. 다만 그 혼인신고서를 당일 접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날에는 가뜩이나 바쁜 일정에 예비 남편 그리고 시모와 점심 식사를 하느라 더 바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인신고에 저희 도장까지 찍어둔 채로 내일이나 모레쯤 접수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다음 날에는 급하고 중요한 업무가 생겨 혼인신고 접수를 며칠 더 미루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몰랐죠. 엄청 바빴던 탓에 며칠 미루어둔 채로 잠깐 잊어먹고 있었던 혼인신고 접수가 저희 삶을 구원해준 한 수가 되어버릴 거라고는 정말로 몰랐어요. 제가 혼인신고를 미루어둔 채로 잠깐 잊어버리고 있던 사이 예비 남편과 시모는 혼인신고 접수까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와 예비 남편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혼인신고 얘기를 나눈 직후 예비 남편과 시모가 돌변했거든요. 저를 다짜고짜 자신들의 사무실로 불러다 억지로 앉혀놓고는 그렇게 본색을 드러낸 예비 남편과 시모의 모습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 싶을 만큼 표독스러웠죠. 혼인신고도 마쳤겠다. 넌 이제 법적으로 내 며느리고 한 식구가 되었으니 딱 잘라서 솔직하게 말하마. 어머님, 오늘 좀 많이 달라 보이네요. 심각한 일인가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렴. 내가 회계사인 너를 괜히 며느리로 받았겠니? 그때 느낌이 딱 왔어요. 이 사람들이 회계사인 나를 며느리로 들여 회사 돈을 빼돌리려 하는구나. 하지만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되물었죠. 글쎄요, 제가 이 집안에 취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는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님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좋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우리 회사 회계장부를 이중장부로 만들어놔. 이중장부요? 뭘 위한 이중장부죠? 회사 돈 10억 정도 내가 좀 가져다 쓰려고 한다. 말하자면 불법 비자금인 셈이네요. 불법 횡령이고. 왜? 행여 시애미가 회사 돈 10억 빼돌려다 혼자 쓱싹 해먹을까봐. 그런 걱정일랑 집어넣거라. 10억 중 1억 정도는 결혼식 선물로 너에게 줄 생각이니. 와, 1억이요? 돈 벌기 참 쉽다. 그쵸? 눈 한 번 딱 감으면 1억이 뚝 떨어지고. 근데 겨우 그런 걸로 저를 구워 삶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인데?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에 만족스럽다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1억이 적다? 하긴 그 정도 포부는 있어야 우리 식구 될 자격도 있는 법이지. 좋아, 얘기해보렴. 얼마나 해주면 욕심이 채워지겠니?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게 통 큰 것 좀 보게. 그래, 어디 욕심나는 만큼 챙겨봐. 단 내 능력껏. 이중장부든 어떤 방법이든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 뭐 회계사인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고 네가 가져가는 돈은 결국 우리 아들한테 갈 돈이기도 하니까는. 그럼 일단 회계장부부터 보여주시죠. 한 3년치 회계장부 정도면 확실하게 판단이 서겠네요. 1억이든 아니면 훨씬 큰 돈이든 능력껏 빼돌릴 수 있는 만큼 빼돌려도 좋다는 말에 결국 저도 혹해서 넘어가 버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바른 생활 모자의 모습으로 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예비 남편과 시모의 정체를요. 그렇게 저의 손에는 3년치 회계장부가 쥐어졌어요. 그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저는 뜨악스러운 심정을 예비 남편과 시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먹어야만 했어요. 저에게 쥐어진 3년치 회계장부부터가 어느 몹쓸 회계사의 솜씨로 아주 잘 정리된 이중장부였거든요. 그 이중장부에 가려진 진실은 더욱이 혐오스러웠거든요. 예비 남편과 시모는 겉으로는 바른 생활인 척, 올바른 사업가인 척 가식을 떨면서 뒤로는 회사 돈을 참 어마어마하게 횡령을 하고 있었고, 횡령도 모자라 거액의 탈세까지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들은 회사 돈을 빼돌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개차반에 불과했어요. 직원들이 피와 땀으로 헌신해가며 일궈낸 회사 돈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자리에 억지로 불려가 앉아있던 저는 졸지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꼴이었어요. 그들과 공범이 되어 큰돈을 만지며 떵떵대고 사느냐, 아니면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을 지켜낼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였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구역질이 좀 나네요. 살다 이렇게 역겨운 장면은 처음이라. 뭐야?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 남편의 모습도, 회사는 직원들의 것이라던 어머님의 모습도 사실은 저를 속여서 결혼시키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구역질이 안 나고 배기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시애미를 멍충이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까놓고 세상 동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다든. 다들 그렇게 사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걸 모를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그러는 넌 뭐가 얼마나 떳떳하다고? 난 떳떳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랐고 배운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 됐지? 그렇게 쏘아붙인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예비 시모가 거칠게 앞을 막아서더군요.
가긴 어딜 가? 회계감사 시즌 몇 주나 남았다고. 돈은 능력껏 얼마든 가져가도 좋으니 얌전히 앉아서 이중장부나 만들어. 그러라고 회계사까지 찾아다 결혼시켰으면 그걸 하라고. 아, 이제 좀 알겠네. 이래서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했구나. 지병이니 뭐니 핑계까지 대가면서. 하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 회계감사 시즌 전에 며느리 도장을 찍어놔야 가족이랍시고 엮어서 불법 횡령이나 하는데 마음 편히 써먹을 테니까. 그치? 그렇다면 그게 다 맞는다 한들 니까지 것이 뭐 어쩔 건데? 혼인신고 끝났어. 너 이제 내 며느리야. 며느리면 누가 뭐래도 가족이고 한 가족끼리는 원래 같은 배를 타는 법이야. 그래서 나 지금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몰랐나 본데 혼인신고 서류 아직 내 책상에 있다고요. 알겠어요? 뭐? 결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혼 선언하고 돌아서면 끝나. 법적으로도 아무 사이 아니라고 우리. 왜? 혼인신고 접수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땐 못 모르고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으면 앞으로 내 꼬라지 안 봐도 뻔하잖아. 혼인신고에 엮여서 평생을 회사 돈 빼돌리는데 이용당하는 회계사 며느리. 이년이 지금 시애미 앞에서 떠드는 말본새가 아주. 너 그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줌마, 혼인신고 안 했다고요. 까짓 거 예식장이니 청첩장이니 취소만 하면 끝이라고요. 정 못 믿겠으면 주민센터 전화해 보시고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들 말어. 회사 돈 불법으로 빼돌리는 것도 나쁘지만 앞에서는 착한 사람인 척 뒤통수나 치고 다른 사람 착취하는 건 더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개차반이 사람 되겠냐마는. 예비 남편과 시모가 뭐라 욕짓거리를 터뜨리거나 말거나 저는 파혼을 선언하며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정말 다행인 일이었고 신의 한 수였죠. 바쁜 업무에 치여 혼인신고를 잠시 잊었던 것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이중장부를 작성해 그들의 횡령을 도와야 하는 결혼관계에 엮인 채로 어쩔 수 없는 공범처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마침내 본격적인 회계감사 시즌이 되었어요. 예비 남편과 시모의 중소기업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죠.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할 곳으로 유명 공익회계법인이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회계감사 담당자로 개차반들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동안 저는 청년 결백함과 능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유명 공인 회계법인에 스카웃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제가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차반들은 무척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대단한 준비를 해두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춰본 장부들마다 10원 한 장 틀림없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개차반들이 그동안 어디서 타락한 회계사를 구했던 모양이구나 싶었죠. 결국 저는 초장부터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서류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장부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증명할 만한 부분을 쉽사리 찾아낼 수는 없었죠. 그럴수록 예비시모였던 아줌마의 어깨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요. 깨끗하네요. 재정 상태도 무척 건전하고.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인데.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애써 태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은 높여서 하죠. 저도 지금 존댓말 쓰고 있잖아요. 공과 사는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쪽이나 공적으로 잘 처리해. 괜히 사적인 감정 섞지 말고. 그럴 리가요. 굳이 사적인 감정을 섞지 않아도 증거들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이 실제 입금처랑 다르게 되어 있네요. 간이 영수증도 너무 많고. 세상 어느 회사가 업무 추진비를 간이 영수증으로 수천만 원씩 찍는답니까? 그리고 3만 원 넘어가는 간이 영수증은 또 왜 이렇게나 많나요? 사업하는 분들이 간이 영수증은 3만 원 이상 허용 안 된다는 걸 모르지도 않을 텐데. 막판에 너무 바쁘셨나 보네. 그리고 다음은 직원들 임금 지급 내역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급여가 지급되었네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직원입니까? 아니면 유령 직원입니까? 확인 가능한가요? 직원들 숫자야 뭐. 근래에 이래저래 퇴사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퇴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퇴직금 지급 내역은 왜 이렇게 적죠? 어라? 그러고 보니까 원자재를 매입했다고 되어 있는 비용도. 그럴 리가요. 원자재비는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전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여사님. 어쨌든 이상하네요. 매입했다고 되어 있는 원자재에 비해 발주량과 생산량이 턱없이 적은데 그럼 남은 원자재들 모두 창고에 보관하고 있겠죠?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날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끝끝내 횡령의 증거들을 포착해 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노력한 장부라고 해도 급조한 이중장부는 결국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회계장부 조작과 배임 및 횡령, 그리고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 모두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그때마다 매번 땀을 뻘뻘 흘려가며 제대로 한마디를 대답하지 못했던 예비 남편과 시모가 저를 결국 조용히 불러내었어요. 그리고는 예비 남편이 누가 오지는 않나 망을 보는 사이 예비 시모가 아주 은밀하게 저의 품속으로 이건 뭐죠? 봉투?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딱 열어보면 안에 5만원권 다발로 막 들어있을 것 같고 다른 뜻은 없고 그날 너한테 막말을 좀 한 것 같아서 사과 차원으로다가 조금 마련해봤어. 내가 당신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딱 이거야. 세상 돈 벌기 참 쉽구나. 나쁜 마음 먹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너무 쉽구나. 그럴수록 정신 더 바짝 차려야겠구나. 왜 자꾸 이러니 우리 사이에? 딱딱하게 굴지 말고 파업 보상금이다 생각하고 넣어둬. 모자라면 얘기하고 이번 회계감사만 잘 넘기게 해주면 아주 두둑하게 챙겨줄 수 있다. 바로 그때 예비 시모가 저에게 뇌물을 건네려는 현장으로 제가 개차반들의 각종 범죄 혐의 정황을 포착하던 순간에 은밀하게 연락해두었던 친정아버지와 친언니가 나타났어요. 그런 내막을 모르던 예비 시모는 갑작스런 옛 사돈댁들의 등장에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죠. 또 그때 친정아버지가 예비 남편과 시모를 뇌물 공여죄 현행범으로 검거하며 외쳤고 이어서 친정언니도 공무원증을 내어 보이며 외쳤어요. 심옥순 씨 그리고 김철수 씨를 뇌물 공여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묵비권도 보장됩니다. 유감이지만 두 분의 땡땡 상사는 현 시간부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해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러자 한참을 멍하니 상황 판단을 하던 예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예비 시모는 주저앉아 넋을 놓았더군요.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한평생 청렴결백하며 살아오신 친정아버지는 경제범죄 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거든요. 아버지를 본받아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공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언니는 개차반들의 중소기업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었고요. 결국 제 친정아버지의 손에 연행되었던 모자는 애타는 구원의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고 정직이라는 신념을 올곧게 지키며 살아온 회계사인 저 또한 그 모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파혼하면서 경고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회계감사 결과는 장부를 더 뜯어보고 해야 알겠지만 장부 조작과 이중장부 그리고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확실한 이상 아마도 두 분의 회사는 저는 오늘도 청렴결백한 회계사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비 남편과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날의 회계감사에서 제가 개차반들의 회사에 내린 회계감사 결과는 부정적 의견이었어요. 부정적 의견이 뭔지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 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재정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모든 원인은 그 모자가 회사 돈을 어마어마하게 빼돌려 먹은 탓이었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심각한 결과, 그대로 되었어요. 제가 회계감사 결과로 발표한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 그들의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었고 결국 거지꼴이 되고야 말았죠. 뇌물 공여, 배임 및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그 모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는 모든 금액들에 대한 반환 소송과 추징금까지 얻어맞을 예정이니 그야말로 진정한 알거지가 되어버린 셈이랄까요.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도 어려운 세상. 제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도 그놈의 돈노름에 눈 뒤집히기 십상이라지만 저희 식구들은 꿋꿋하게 올바른 삶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꽃길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